겨울 대방어 시즌이 끝나고 날씨가 여름 시즌으로 가다 보면 오마카세 코스 중간쯤에 시마아지입니다 하고 스시를 건네줍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게 뭔데요? 라는 반응이죠. 생긴 것은 방어 같은 느낌이고 먹어보면 흰살 생선처럼 담백한데 기름지고 감칠맛이 엄청납니다. 뭔가 비싼 생선이라는 건 확실히 느껴지죠. 맞습니다. 실제로도 비쌉니다. 도매가로도 1kg에 5만원 정도 하는 고급 네타죠. 하지만 아는 사람만 아는 어종 시마아지, 오늘 한번 파헤쳐볼까요? 시마아지의 한국 이름은 흑점 줄 전갱이입니다. 줄무늬 전갱이라고도 하죠. 이름에 전갱이라는 말이 붙다 보니 여기서 오해가 생깁니다. 전갱이라고 하면 우리가 아지라고 불리는 그 전갱이를 먼저 떠올리게 될 거예요. 전갱이는 일본에서는 국민 생선으로 불리는 생선입니다. 한국으로 치면 고등어 포지션이죠. 대중적이고 흔하고 저렴한 생선. 하지만 시마아지는 같은 전갱이과지만 레벨이 다릅니다. 몸통이 훨씬 넓고 높으며 체고가 있어요. 그래서 같은 무게라도 살이 훨씬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맛도 확연히 차이가 나죠. 일반 전갱이는 등푸른 생선 특유의 기름진 향이 있고 비린내도 있는 편인데 시마아지는 비린내가 거의 없어요. 분류상으로는 등푸른 생선인데 살을 발라서 도마 위에 올려보면 흰살 생선처럼 투명하고 맑아 보입니다. 광어처럼 담백한데 근섬유 사이사이에 지방이 촘촘히 박혀있다 보니 두툼하게 썰어 입에 넣으면 씹을수록 지방이 터져 나오는 게 느껴집니다. 담백하면서도 참치 오토로처럼 기름진 이 모순이 한 마리에 다 들어있는 게 시마아지예요. 생선계의 5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다 보니 한국에서도 일본에서도 몸값이 높은 생선입니다. 귀해서 그럴까요? 우리가 먹는 시마아지 대부분은 자연산이 아니라 양식으로 사랑받으며 자란 놈들입니다. 시마아지는 자연산으로 잡기가 진짜 어려운 생선이에요. 낚시꾼들 사이에서도 악명이 높은데 이유가 재밌습니다. 힘은 어마어마해요. 바늘에 걸리는 순간 해저로 파고들면서 버티는 힘이 엄청납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입이 약해요. 그래서 얕게 걸리면 무조건 터집니다. 손맛은 좋은데 터지면 멘탈 나가죠. 심지어 대형 개체를 잡으려다가 낚싯대가 부러지는 사태도 생긴다고 하네요. 그리고 대규모 어획 어종이 아니라 공급도 불안하고 지방 많은 생선이라 잡은 뒤에 후처리가 더 중요하다 보니 대부분 양식된 시마아지 사용이 기본이 됐죠. 그럼 이제 이 녀석으로 손질을 해볼까요? 와, 시마아지 아주 좋네요. 요게 2kg 좀 넘는 건데 끝내줍니다. 이렇게 빵빵한 놈이 좋은 놈입니다. 벌써부터 침이 고입니다. 먼저 가위로 지느러미부터 정리할게요. 그리고 꼬리 쪽을 보면 이렇게 딱딱하게 박혀있는 비늘 보이죠? 이게 모비늘입니다. 전갱이과에만 있는 거예요. 이게 있으면 전갱이 집안이구나 알 수 있는 신분증 같은 부위입니다. 꼬리 먼저 잘라주고 모비늘은 위로 들어올리는 방향으로 제거해줍니다. 오늘 비늘 제거 방법은 스키빗기입니다. 시마아지도 비늘이 촘촘하고 납작하게 박혀있어서 스키빗기를 하는 것을 추천해요. 칼로 긁어내도 문제는 안됩니다. 하지만 시마아지는 껍질 바로 밑에 지방층이 있어요. 그리고 그 지방층 아래 은빛막, 은피가 있는데 이게 살아있어야 시마아지가 예쁘게 나와요. 비늘칼로 긁어내면 이 지방층이랑 은피가 같이 손상될 수 있고 촘촘한 비늘이 다 제거되지 않고 남아있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래서 사과 껍질 벗기듯이 칼을 살짝 눕혀서 얇게 저면에는 스키빗기 방식을 추천합니다. 물론 처음 하면 땜빵을 엄청 만들겠지만 그래도 해보세요. 그리고 댓글에 스키빗기 한 거랑 안 한 거랑 숙성하고 먹어보면 차이 없던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맞습니다. 먹는데 큰 차이는 못 느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완성도와 위생 상태는 확실히 달라집니다. 아가미 뜯고 배 갈라서 내장 싹 제거하고 머리 잘라줍니다. 내장이 오래 붙어 있을수록 살의 냄새가 배어들 수 있거든요. 가마살도 따로 분리해 줄게요. 구이나 조림해 먹으면 맛있습니다. 이제 안을 깨끗하게 씻어주는데요. 고여있는 핏물, 붙어있는 내장이 있으면 솔로 박박 닦아줍니다. 근데 끝쪽은 솔이 안 닿아요. 그래서 아무 칫솔이나 하나 갖고 와서 박박 닦아줍니다. 끝부분에는 중간에 뼈가 있어서 칫솔이 안 닿는 곳이 있는데 손가락을 직접 집어넣어서 이물질이랑 핏덩이를 끝까지 확인합니다. 이 단계를 얼마나 성실하게 하느냐가 비린내가 나느냐 안 나느냐를 결정해줘요. 깨끗하게 변했네요. 이제 살을 분리해야죠. 뼈를 타고 가면서 살살 칼이 들어갑니다. 잘 분리됐습니다. 좋네요. 갈빗대 제거해야죠. 시마아지 갈빗대 굴곡은 총 3단계로 경사져 있다고 보시고
칼 각도를 3번 꺾어가면서 따라가야 살 손실이 없습니다. 그리고 셰프들마다 정갱이과 갈빗대 쪽 뼈 부분을 살리기도 하는데 저는 제거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이제 가운데 있는 가시도 제거해줍니다. 여기서 꿀팁 하나 드릴게요. 혈압육은 처음부터 너무 깊게 정리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이 부위까지 과하게 벗겨내면 안쪽 살이 공기에 더 넓게 노출돼서 갈변이 빨라질 수 있거든요. 그럼 그때부터 그곳에서 비린내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용할 때마다 겉면만 조금씩 정리하죠. 그리고 심화하지 크기가 있다 보니 하루에 한 마리를 다 못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뼈에 붙인 채로 숙성을 하는데요. 이때 척추 라인을 정확하게 잘라야 합니다. 조금만 어긋나면 그 부분 살이 버려지기 때문이죠. 비싼 생선인데 아깝잖아요. 그래서 이걸 정확히 반으로 분리하는 팁도 알려드릴게요. 그 전에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하시고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자, 그럼 먼저 한쪽을 칼을 넣어서 분리를 해주고 손으로 살짝 쥐어보면 이렇게 접히는 주름이 보입니다. 여기 접히는 줄 보이시죠? 그 라인을 먼저 칼집을 살짝 잡아주고 그 다음 조금씩 일자로 쭉 들어가면서 잘라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딱 사용할 것만 분리가 되죠. 뼈는 가위로 잘라서 정리해줍니다. 그리고 남은 것은 뼈와 살 쪽으로만 수분을 잡아줄 해동지를 감싸서 랩으로 감싸줘요. 껍질 쪽까지 해동지로 감싸면 껍질 쪽이 완전히 말라버려서 나중에 탈피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뼈채로 보관하게 되면 길게는 3일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심화지는요, 갓 잡아서 바로 내면 사실 별로예요. 보통은 하루 전후 숙성했을 때 맛이 가장 잘 올라옵니다. 30시간 안팎을 넘기기 시작하면 개체 상태에 따라 식감이 빠르게 무를 수 있어서 심화지는 길게 끄는 숙성보다 타이밍을 정밀하게 보는 생선에 가깝습니다. 사실 심화지가 한국에서도 인기가 많아지기 시작한 건 이런 숙성에 대한 맛을 사람들이 알기 시작해서입니다. 한국은 오랫동안 활어 중심 문화가 강했죠. 쫄깃한 식감이 먼저였고 숙성으로 끌어올리는 감칠맛은 상대적으로 덜 익숙했습니다. 그러다가 오마카세 문화가 들어오면서 숙성회를 접하게 됐어요. 쫄깃함이 아니라 감칠맛이라는 다른 차원의 맛을 알게 된 거죠. 그러면서 심화지의 진짜 맛도 알아버린 겁니다. 지금은 스시 좀 먹어봤다는 사람 중에 심화지 싫다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한번 맛을 알면 계속 찾게 되는 생선이죠. 이제 껍질을 벗길 건데요. 탈피 전에 방해되는 부분을 먼저 제거해줍니다. 심화지 탈피는 얇은 껍질과 은피 때문에 상당히 신경이 쓰이는 작업입니다. 그 얇은 껍질 바로 밑에 지방층이 있어서 이 은피가 살아있어야 심화지가 빛이 나요. 조금이라도 손상되거나 빛깔이 죽으면 상품 가치가 확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비늘을 제거하면서도 이 지방층이랑 은피를 건드리지 않고 가야 한다는 게 이 탈피 작업의 핵심이에요. 봐봐요. 손이 떨려요. 숨 한번 참고 등살 먼저 갑니다. 휴, 됐습니다. 등살 클리어. 근데 이제 뱃살이 문제예요. 지방이 많아서 껍질이 더 얇게 달라붙어 있거든요. 손이 더 떨립니다. 집중합니다. 휴, 됐다. 이 은빛 봐요. 이것까지 살아있어야 진짜 심화지예요. 이제 탈피 완료된 등살부터 썰어줍니다. 오늘은 등살은 이솝에 맞기, 뱃살은 스시를 만들 건데요. 심화지는 두툼하게 썰어야 합니다. 얇게 썰면 특유의 탄력감이 없어지거든요. 두꺼워야 입에 넣었을 때 지방이 터지는 게 느껴집니다. 쪽파도 썰고 초생강도 썰어서 준비해줍니다. 원래 심화지로는 막기를 잘 안 해요. 이솝에 막기는 보통 시메사바처럼 향이 강한 생선에 쓰는 방식이거든요. 심화지는 섬세하고 담백한 생선이라 김이 풍미를 덮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마침 참나물이 남아있었는데 왠지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시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보통 이솝에 막기에는 시소를 넣는데 시소는 향이 생각보다 많이 강해요. 심화지처럼 향이 강하지 않은 생선에 시소를 강하게 쓰면 심화지 본연의 맛이 가려집니다. 그런데 참나물은 시소보다 훨씬 은은하고 부드러운 향이거든요.
시마아지 특유의 담백하고 깔끔한 맛을 살리면서 향을 더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 위에 등살 올리고요. 와사비, 참나물, 깨, 초생강, 실파 순서로 얹어줍니다. 끝부분에 간장 살짝 발라서 고정하고 돌돌 말아줘요. 썰어주면 단면이 나오는데 은피의 은빛이랑 참나물 초록이 같이 보입니다. 먹기 전부터 눈이 즐겁죠? 이거 솔직히 잘 어울립니다. 참나물 향은 거의 안 나요. 하지만 시마아지의 맛은 섬세하게 컨트롤해줍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이제 스시를 만들 뱃살 네타를 썰어줍니다. 등살보다 지방이 더 많아요. 더 촉촉하고 더 진합니다. 칼에 기름이 묻어나오는 거 보이시죠? 은빛 껍질과 붉은 흰색의 조화, 너무 예쁩니다. 분명 등푸른 생선인데 흰살 생선 같아요. 자, 이제 스시를 쥐어볼게요. 샤리안 좀 쥐고 와사비 듬뿍 바릅니다. 기름기가 있어서 전혀 맵지 않아요. 네타는 살짝 얇게 썰어서 겹겹이 만들어줄 거예요. 숙성이 조금 덜 돼서 아직 식감이 있어 얇게 썰었습니다. 손가락으로 살살 눌러가면서 모양 잡아주면 시마아지 뱃살 스시 완성입니다. 담백한데 녹진합니다. 씹을수록 지방이 풀리면서 퍼지는 그 감각, 와사비 허브향이랑 샤리 산미랑 같이 올라오면서 입안에서 다 정리돼요. 비린내는 없고 깔끔한데 깊습니다. 이게 시마아지의 고급스러운 맛입니다. 전갱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지만 정갱이 취급을 받지 않은 생선, 담백한데 녹진하고 투명한데 기름진 생선. 아직 안 먹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먹어본 사람은 없는 시마아지입니다. 다음에는 또 어떤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할까요? 구독하시고 다음 편도 함께 해주세요. 자, 그럼 스시 한 입 맛있게 드십시오.